예로부터 오복 중의 하나로 불렸던 치아. 곱고 가지런해야 할 치아가 노화나 불의의 사고로 손상됐을 경우 예전엔 틀니나 브릿지, 임플란트를 이용해 그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틀니나 브릿지는 통증이 심하고 임플란트는 비용이 비싸다는 것이 단점. 최근 이런 단점을 극복한 토키 브릿지가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수술과 마취가 필요 없고 비용은 물론 시간 부담까지 크게 줄인 토키 브릿지. 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임미령입니다. 이렇게 덥고 짜증나는 날 정말 보는 사람조차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있죠. 바로 미소인데요. 미소를 지으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가지런하고 정말 예쁜 치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치아가 손상을 받게 되면은 많은 분들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시고요. 그리고 다른 치아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주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치아가 빠지면 건강한 양쪽 치아를 한 50% 정도 삭제해서 일반 브릿지를 해넣는 것이 보통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치아를 삭제하지 않고도 브릿지를 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인공 치아술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 2부 오늘 이 시간에는 통증이 거의 없고 경제적인 부담감도 줄인 토키 브릿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분당 토론토 치과의 차승라 원장 나오셨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도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셨다면 전화를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대의 전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02-6676-0202번, 0312번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역시 상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www.wowmedical.tv에 접속하셔서 게시판에 상담 내용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아가 빠졌을 경우에 참 난감하기도 하고 또 이 치아가 빠짐으로 해서 다른 치아까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고통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먼저 치아가 빠졌을 경우에 기존에 해오던 시술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빠진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크라운 브릿지와 임플란트가 일반적이었는데요. 네. 크라운 브릿지는 양쪽 치아를 깎아내어 캡을 씌우고 가운데 의치를 해놓는 방법이고요. 네. 또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인공 치근을 심고 그 위에 인공 치아를 얹히는 방법입니다. 네, 지금 크라운 브릿지와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아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희가 자료 그림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 크라운 브릿지와 임플란트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크라운 브릿지는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보철법이지만 이렇게 건강한 지대치를 많이 깎고요. 네. 이 치아를 많이 깎아냄으로써 치아 수명이 짧아지고 또 네. 씹는 힘이 많이 떨어지고요. 충치도 많이 생길 우려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크라운 브릿지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게 임플란트인데요. 네. 이 임플란트는 인접치아 손상도 없고 또 씹는 힘도 좋고 또 자연스럽고 그런 우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이나 또 오랜 시술 시간, 그다음에 수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 또 잇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치조골이 나쁜 경우는 좀 곤란합니다. 네, 지금 크라운 브릿지와 임플란트의 특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셨는데 오늘은 새로운 인공 치아술이죠. 토키 브릿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토키 브릿지 하면 말 그대로 이해를 해보자면 투키, 그러니까 두 개의 키를 있는 다리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어떤 시술법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토키 브릿지는 건강한 지대치를 삭제하지 않고요. 네. 그 양쪽 그 건강한 지대치에 하나씩 두 개의 키를 걸어서 가운데 의치를 해넣는 방법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한 지대치를 삭제하지 않는
네, 그러한 보철 치료법으로 빠진 치아에 양쪽 치아에 각각 하나씩 총 2개의 키를 걸어서 인공 치아를 끼워 넣는 방식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글로 쭉 읽어보니까 그림이 잘 그려지진 않거든요. 사실 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투키프리츠의 구조와 시술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화면 보시면 네. 여기 이쪽이 키에 해당되거든요. 네. 또 양쪽에 키가 있고요. 네. 가운데 의치인데 이 키가 그 빠진 치아의 양쪽 건강한 지대치에 키를 연결을 시키고요. 가운데 키를 연결하고 가운데 의치를 끼우면 되는 방식입니다. 네. 빠진 치아 양 옆에 있는 치아죠. 그러니까 예, 예. 빠진 치아의 양 옆에 있는 치아에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고 거기에 키를 부착한 다음에 인공 치아를 키에 걸어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또 모형을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예. 모형 보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모형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의 크라운 브릿지 방법은 이렇게 가운데 치아가 하나가 빠지게 되면 네네. 양쪽 치아를 삭제를 하고 연결해서 의치를 네. 이렇게 해놓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부분에 치아를 많이 깎아낸 많이 거죠? 깎죠. 거의 한 50% 이상을 깎게 되거든요. 네, 요 2개 정도를 많이 깎게 되고 요렇게 위에 예. 씌우게 되는, 요렇게 3개가 되는 그런 모형이었는데 투키프리츠는 어떤 예, 방식으로 하는 근데 건가요? 이렇게 깎게 되면 내 치아 원형이 사라지기 때문에 교합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물감도 많이 생기고 뭐 치주 질환이나 충치가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았거든요. 네. 투키 브릿지는 그대로 건강한 치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키만 양쪽에 연결을 하고 가운데 의치만 끼워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들어서 잠깐. 자연스러움이 그대로 있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빼서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지금 키가 보이실 겁니다. 예. 이렇게 양쪽에 키를 걸어서 요거를 이렇게 끼워 넣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키프리츠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모형을 보시면서도 설명을 들으셨는데, 그럼 이 투키프리츠의 시술 대상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나도 혹시 적용이 가능한가?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시술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투키 브릿지는 정말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한데요. 제가 네. 화면을 보시면 빠진 치아 양쪽 지대치가 건강한 경우는 모두 가능하고요. 또 한쪽 지대치가 부실하거나 충치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네. 또 한쪽 지대치에 이미 크라운 브릿지가 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뭐 여러 개의 임플란트 중에 한두 개가 실패했을 때 투키 브릿지로 다시 보강할 수 있고요. 또 그 구멍을 내야 되는 양쪽 치아가 의치인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또 여러 개 치아가 보철된 중에서 한 개 치아 염증이 있는 경우 네. 그 치아만 발치하고 투키 브릿지를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다음에 지대치 중 한쪽에 크라운 브릿지를 해야 될 경우나 그다음에 지대치가 많이 기울어져서 사이가 없는 경우, 좁은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또 지대치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투키 브릿지는 쉽게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왔던 지대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린다면요. 지대치는 네. 뭐 빠진 치아 양쪽 치아를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의치를 해놓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네. 빠진 치아 양쪽 치아를 지대치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계속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면요. 네. 네, 화면 보시면 네. 뭐 기존에 마취 쇼크를 경험했거나 치과 공포를 가진 환자들도 가능하고요. 네. 또 일반적인 인공치아 수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저하된 경우나 네. 또 개구 장애가 있는 환자, 네. 그다음에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도 쉽게 간편하게 받을 수 있고요. 네. 또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하기에는 비용상 부담이 된 경우는 일부 투키 브릿지로 대체하면 가능합니다. 네. 정말 들어보니까 아주 상당히 많은 경우, 다양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술 대상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투키프리츠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경우인가요? 네, 사실 투키 브릿지는 모두 다 가능한 게 아니고요. 치아가 뭐 거의 없거나 연속해서 5개 이상 빠진 경우 이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보철물을 대체하시는 게 좋고요. 또 양쪽의 지대치 상태가 부실하거나 또 맨 마지막 어금니가 없는 경우는 투키 브릿지가 좀 곤란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진 경우나 맨 안쪽에 어금니, 뭐 이런 경우에는 좀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년이나 그러면 어린이 같은 경우도 이가 빠진 경우가 있잖아요. 뭐 애들 뛰놀다가 좀 사고로. 그렇죠. 아니면 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 받고 이런 것들이 참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될 텐데, 역시 이분들도 투키프리츠 대상이 되나요?
네, 청소년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아직 악골 성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임플란트나 기타 보철물은 좀 곤란하고요. 이 성장이 완료돼서 최종 보철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보존적인 보철물로서 투키 브릿지가 아주 적합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마취나 수술이 없기 때문에 임산부들도 아주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보철 방법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그럼 지금부터는 투키 브릿지의 시술 과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실제 시술 과정을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준비해봤거든요. 살펴보시면서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어떤 장면인가요? 지금은 코를 뚫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마취를 하지 않고요. 네. 예, 바로 뭐 1에서 1.5mm 정도 홀만 뚫기 때문에 아주 뭐 환자가 편안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네. 홀을 뜨는 다음에는 이제 본을 뜨는 과정이에요. 근데 아까 마취를 안 하면 좀 아프진 않을까 걱정돼요. 거의 아프지 않아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본까지 뜨게 되고요. 본을 뜨면은 이제 모형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러면은 지금은 키를 부착을. 예, 키를 부착하는 경우고, 저기는 이제 기존에 뒤에 크라운을 했던 부분하고 네네. 같이 연결한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은 이제 뭐 치아를 붙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양쪽 키를 먼저 붙이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가운데 인공 치아를 저렇게 끼우기만 하면 끝납니다. 지금 다 끝난 건가요? 예, 예. 네. 지금은,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다 됐어요. 그래서 어금니인데 뒤에 부분은 지금 크라운이 기존에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의 같이 접목시킨 경우예요. 투키 브릿지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크라운과 이어서 투키 브릿지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 또 시술 과정을 보니까요. 지대치에 이렇게 구멍을 뚫는 과정이 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또 본을 뜨고 또 인공치아를 키에 부착하는 과정까지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아까도 여쭤봤지만 마취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마취를 하나요? 한다면 또 어떤 식으로 마취를 하는지 또 마취를 안 해도 정말 들 만큼 아주 많이 안 아픈지도 알려주세요. 예. 네. 사실 투키 브릿지 시술 과정이 시술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네. 마취가 되는 시간에 시술이 다 끝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마취를 하지 않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뭐 충치가 있거나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 치료를 같이 병행해야 될 때는 마취를 조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무마취로 시술을 거의 하신다는 말씀은 그만큼 통증이 적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 또 이제 마취 자체가 부담스러운 어떤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이런 분들에게도 어떻게 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마취를 하지 않고 통증이 없기 때문에 네. 뭐 환자의 연령이나 그다음에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투키 브릿지는 할 수 있고요. 네. 또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당뇨 등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아주 안심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도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옆에 키를 거는 치아에 키를 부착할 때 접착제 같은 걸 좀 사용하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혹시 접착제를 붙인 키에 뭐 이 키가 조금 침이 녹거나 예. 아니면은 뭐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게 뭐 헐거워지거나 이러지는 않는지 참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어떤가요? 예, 투키 브릿지뿐만 아니라 모든 보철물은 접착제에 의해서 부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보철물의 유지력은 접착제에 의한 그 어떤 화학적인 유지력이 아니고요. 그 보철물의 구조에 의한 기계적인 유지력이 더 많이 좌우하는데요. 이 투키 브릿지 같은 경우는 키의 이 독특한 구조 자체가 굉장히 유지력을 강화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보철물보다 탈락률이 훨씬 적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와우 메디컬 센터 2부. 오늘 이 시간에는 통증이 거의 없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투키 브릿지 시술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방송이 나가는 동안 평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2대의 전화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02-6676-0202번, 0312번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역시 상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한글로 인터넷 주소창에 와우 메디컬이라고만 치셔도 접속이 가능하시니까요. 게시판에 상담 내용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투키 브릿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 앞니와 아랫니, 그리고 어금니, 송곳니 등 이 치아 부위별로 크기도 좀 다르고 하는 역할도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시술하는 개수라든지 뭐 시술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몇 개까지 각 부위별로 시술이 가능한지요? 네, 앞니 같은 경우는 한 4개까지 가능하고요. 또 어금니는 2개가 빠진 경우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니 쪽에 그럼 아랫니냐 윗니냐에 따라서 상관없이.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니는 4개 정도까지, 4개 정도, 예. 어금니는 2개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 어금니는 씹는 역할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2개를 하게 되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예. 어떤가요? 네, 뭐 환자마다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씹는 힘이 유난히 강하거나 또 그 이갈이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만 아니면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가시는 분이거나 너무 예. 씹는 걸 강하게 하시는 분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거든요. 어금니 작은 게 2개가 빠진 경우인가 봐요. 예. 지금 이렇게 2개가 빠진 경우에 네. 이렇게 양쪽에 키를 연결해서요. 네. 2개의 치아를 해놓는 경우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시술 전후 사진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저희가 또 키를 한 군데 부착해서 임시 치아를 끼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까는 이제 마취 하는 시간 동안 예. 금방 걸린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네, 특기 브릿지 시술이 아주 쉽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구멍을 뚫는 과정과 키를 붙이는 과정이 굉장히 집중도가 요구되는 과정이에요. 아, 네. 예. 근데 양쪽 키를 붙이는 데는 대략 한 10분에서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총 시술 시간은 어느 정도나요? 뭐, 총 시술 시간은, 이거는 지금 붙이는 과정이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홀을 뚫고 하는 과정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고요. 붙이는 과정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네. 그러니까 짧게는 30분에서 많게는 하는 1시간 정도? 네, 생각을 그렇죠. 하시면 되나요? 예. 네. 근데 이 여러 군데 키를 부착하면 그 시술 시간이 그만큼 좀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네, 조금 늘어나긴 한데요. 네. 뭐, 치아가 연속적으로 빠진 경우는 치아 하나 빠진 경우와 같기 때문에 아, 시술 네. 시간은 똑같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좋은 건 알지만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1차 수술 후에 2, 3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병원을 방문해서 2차 수술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러한 시간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투키 브릿지의 경우에는 뭐 한 번만 가면 다 끝나는지 아니면 몇 번 정도는 방문을 하는 게 좋은지 안내해 주세요. 예, 특히 브릿지는 첫날 오셔서 본을 뜨시고 한 일주일에 오셔서 붙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시간적으로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한 2번 정도? 예, 네. 그렇죠. 그러면은 좀 멀리 지방에 계신 분들도 시술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례가 있나요? 네, 지방에서도 많이 문의하시고 오시는데요. 네. 뭐 첫날 오셔서 뭐 가볍게 진단하시고 본 뜨고 가셨다가 붙이는 날 오셔서 또 당일날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뭐 이번 기회에 자녀분 집에 들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친구나 친척분을 병원 오시라 해서 만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렇군요. 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와우 메디컬 센터 2부 오늘 이 시간에는 통증이 거의 없고 경제적인 부담도 크게 줄인 투키 브릿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치아가 빠지긴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모로 걱정이 되셔서 잘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원장님께 직접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대의 전화를 마련을 해놓고 있는데요. 02-6676-0202번, 0312번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역시 상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www.wowmedical.tv에 접속하셔서 게시판에 상담 내용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은요. 여기서 투키 브릿지 시술 전후 사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게 있죠? 예,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예, 이분은 앞니 하나가 빠졌는데요. 네. 이렇게 투키 브릿지를 하면 양쪽의 지대치를 삭제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내 자연치가 유지되면서 아주 자연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앞니 빠지셨는데 네. 색이나 모양 같은 거는 별로 차이가 없긴 해요. 거의 근데 표가 나지 않죠. 잇몸이 저렇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떤? 이분은 기존에 잇몸 치주 질환이 심한 환자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뭐 잇몸 이식 수술도 하는데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 사진도 좀 볼게요. 네, 역시 이분은 이렇게 앞니가. 앞니가 빠져서 이렇게 임시 치아로 이렇게 보기 좀 흉하게 하고 다니셨어요. 네. 네, 이렇게 특히 이분도 마찬가지죠. 이건 지금 임시 치아로 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이런 이분도 분들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분은 이제 특기 브릿지로 이렇게 수복을 한 경우예요. 지금 앞니 두 네, 개가 앞니 빠진. 2개가 빠진 경우죠. 네. 이렇게 해서 또 그리고 사진 이분은 다음 이제 사진요. 지금 송곳니와 앞니 사이에 작은 앞니가 빠진 경우 이렇게 특기 브릿지로 해결을 했습니다. 네. 거의 뭐 육안으로 네. 봤을 때 별로 이분 차이가 같은 없네요. 경우는 네. 지금 앞니 4개가 연속해서 빠졌거든요. 네. 네, 근데 특기 브릿지를 했는데 겨우 포가 나지 않고 이분은 아주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네. 왜냐면 이런 분들은 앞니 지금 잇몸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네네. 사실 임플란트 하기도 곤란하고 어떤 치료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4개가 빠진 경우에 씹는 것도 역시 앞니 4개 정도는 괜찮나요? 예,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앞니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웃었을 때 4개 다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신경 쓰실 것 같은데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저희가 다음 사진도 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보여주시죠. 네. 아랫니. 지금, 아랫니가 빠진 경우죠. 예, 아랫니가 빠진 경우 이렇게 특기 브릿지로 했고요. 네. 그분은 위에는 특기를 하지 않고 아마 다른 보철 방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여기는 아래 2개가 빠진 경우죠. 네. 아래 2개가 빠진 경우인데 이런 분은 보시면 치아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깎아서 하게 되면 거의 치아를 다 깎아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기존의 크라운 브릿지는 곤란하고요. 또 이렇게 공간이 좁은 경우는 2개의 임플란트 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곤란스럽거든요. 네. 이런 경우 특기 브릿지로 하면 그 자연스럽고 예쁘게 잘 나옵니다. 네. 어금니 좀 빠지셨어요? 이분은 어금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금니 부분 빠져서 특기 브릿지로 지금 한 경우입니다. 근데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금색으로 네. 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씹는 힘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이 네. 더 강도가 좋거든요. 네, 그렇군요. 지금은 어금니 1개 빠진 경우인데, 네. 여기 지금 이분은 이제 틀니를 하신 분인데 네. 밑에는 틀리고 위에는 특기 브릿지로 이렇게 수복을 한 경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틀니랑 교합이 돼도 전혀 상관이 전혀 없는 건가요? 상관이 없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서 시술 전후 사진을 다 살펴봤는데요. 근데 어금니의 경우는 이 인공치아 위를 금으로 씌웠잖아요. 근데 네. 이제 금이 확실히 좀 더 강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금니도 특별히 원하면 다른 재질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사실 앞니는 심리적인 기능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치아 색깔과 유사한 하얀 도자기 색깔로 하고요. 또 어금니는 씹는 기능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금으로 하는데요. 이 금은 우리 치아와 물성이 아주 비슷해서 인체 친화적이고 또 씹는 힘에 잘 견디고요. 알러지 반응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금니는 금을 사용하고요. 또 그 환자분이 금 색깔 굉장히 싫어하신 분들은 네. 하얀 도자기로 좀 해주긴 합니다. 근데 좀 강도가 약해서 잘 깨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나 이 투기 브릿지는 유지를 하고 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뭐 한 10년, 뭐 5년, 10년 이 정도? 어느 정도? 사실 보철무르 수명을 딱히 말하기는 곤란한데요. 네. 왜냐하면 지대치의 건강도와 그다음에 시술 후 관리 상태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존의 크라운 브릿지의 평균 수명이 한 7년 정도로 돼 있는데요. 네. 이 특기 브릿지는 양쪽에 건강한 지대치를 삭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앞서서 투기 브릿지를 설명하실 때, 맨 마지막 어금니는 투기 브릿지를 적용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맨 마지막 어금니랑 그 앞에 있는 어금니, 이렇게 해서 2개가 빠진 경우에는 또 어떻게 시술하게 되나요? 네. 맨 마지막 어금니는 임플란트를 하시고 앞에는 특기 브릿지로 연결을 하시는데요.
사실 환자분이 경제적이거나 시간적인 조건만 만족이 된다면 2개 다 임플란트로 하신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치조골이 나쁘거나 아니면 2개의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탈락돼서 재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투키 브릿지랑 연결한 게 좋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 어금니 하나가 빠져서 임플란트를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나사풀림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사이가 벌어져서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되는데 이때 그 예방 차원에서 미리 투키 브릿지를 같이 연결을 해주면 임플란트 수명이 훨씬 연장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임플란트와 투키 브릿지를 접목해서 시술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권유를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임플란트와 투키 브릿지를 접목해서 치료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임플란트 수명을 더 좀 연장시키기 위해서 좀 보강해 주는 거죠. 키를 보강을 해서 임플란트가 하나만 돼 있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사풀림 현상이 생기고요. 네네. 또 그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 공간이 생겨서 이물질이 끼어서 그 임플란트 수명이 좀 낮아지거든요. 네네. 이럴 때 미리 키를 보강해 주면 임플란트 수명 자체가 훨씬 길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혹시 임플란트나 투키 브릿지를 접목해서 시술을 했을 때 네. 문제점이 생기지는 않을까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플란트가 단단히 고정돼 있고 잇몸에 염증만 없다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그렇다면 시술 대상을 설명을 하실 때 지대치 중에 한쪽에 크라운 브릿지를 해야 할 경우에도 투키 브릿지 시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크라운 브릿지와 투키 브릿지를 접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 화면 보시면요. 네. 이분은 기존에 이렇게 크라운 브릿지가 돼 있었어요. 네. 크라운 브릿지가 돼 있었는데 치아가 탈락됐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하기에는 굉장히 치아 자체가 약해서 앞에 이렇게 키를 보강해서 보철물을 해줬는데요. 그런 경우는 안에다 키를 보강했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기존의 크라운 브릿지 한 상태와 똑같습니다. 네. 그 이분 같은 경우도 보철물하고 같이 연결된 경우거든요. 네. 이분은 이제 사이사이 네. 치아가 빠진 경우인데 왜 다 보철물을 하지 않고 투키로 2개로 연결한 겁니다. 네, 지금 시술 전후 사진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한 장 더 있죠? 마저 보죠. 네. 한쪽 지대치가 크라운이 되어 있어요. 이분은 기존에 이렇게 크라운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투키 브릿지를 기존에 크라운 브릿지가 돼 있는데 이걸 다시 하게 되면 이 크라운 브릿지를 또 벗겨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상당히 환자에게도 고통스럽고 시술하는 의사에게도 조금 어려운 치료예요. 근데 네. 이 크라운 브릿지의 상태만 좋다면 이용해서 앞에 치아에 홀을 들어서 이렇게 투키 브릿지로 연결해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술 전후 사진을 봤고요. 크라운 브릿지와 투키 브릿지를 접목한 경우 사진이 또 다르게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보여주시죠. 네, 이분도 기존의 크라운 브릿지 상태였는데요. 염증이 심해서 벗겨내고 이렇게 키만 연결해서 앞에 치아는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투키 브릿지로 이렇게 연결한 경우입니다. 원래 마지막 쪽에 크라운 브릿지를 하고 계셨군요. 예, 하고 계셨는데 이쪽 부위, 그러니까 크라운 브릿지를 했던 지대치 중에 하나가 손상이 돼서 네. 그 치아를 발치한 경우예요. 이렇게 해서 크라운 브릿지와 투키 브릿지를 했고요. 사진이 또 계속해서 있죠? 네, 이분은 그 앞니 부위인데 앞에 네. 이분도 지금 기존에 보철물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요. 염증이 심해서 치아 하나를 발치를 하고 이렇게 투키 브릿지로 연결을 한 경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크라운 브릿지를 해서 접목한 경우 두 번째 경우 봤고요.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크라운 브릿지를 하시고 계셨는데 가운데 치아가 빠진 경우예요. 네. 이럴 때는 기존의 방법을 하면 이 치아까지 같이 삭제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삭제하지 않고 키만 연결해서 했기 때문에 예전에 보철물 했던 상태와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저쪽에 앞니 옆에 송곳니 부분 하나만 크라운 브릿지를 원래 하고 계셨던 분이셨던 거네요. 2개를 하고 계셨는데 앞니가 크라운 하나 빠졌어요. 브릿지 속에서 치아 하나가 충치가 생겨서 하나 발치를 한 경우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크라운 브릿지를 하고 있는데 치아가 굉장히 약해서 이 상태에서 크라운 브릿지를 하게 되면 유지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네. 이때는 앞에 송곳니에 키만 보강하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보철물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럼 씹는 힘도 역시 별로 좋죠. 차이가 없고요. 예, 좋고요. 네. 그다음에 또 크라운 브릿지의 수명을 훨씬 연장시킬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래서 저희가 접목한 경우 사진까지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금 궁금하신 사항 있으셔서 전화 주신 분 계십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일 안에 어금니 밑에, 네. 대포 씌었거든요. 아, 네. 크라운 두 브릿지 개를. 하셨네요. 2개를요? 네, 대포 씌었는데,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가니까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이를 2개 다 뽑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데, 지금 엄청 부어 있거든요. 아, 네. 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금니, 맨 안쪽 어금니 2개를 지금 크라운 브릿지를 하셨다가 지금 안에 염증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임플란트와突기를 병행해서 하실 수가 있는지 아니면 임플란트만 해야 하는지 먼저 우선은 이 염증 생긴 부분에 치료가 우선이 돼야겠죠? 네. 저분은 뭐 그쪽 병원에서 발치를 원하셨다면은 아마 발치를 하시고 그 다음 치료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뭐 전에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플란트를 2개 다 하셔도 되고요. 또 여건이 허락치 않는다면 하나는 임플란트 하시고突起 브릿지를 병행해서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 전화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한번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한번 상담해 보시죠. 난, 어금니 있죠? 네. 어금니 오른쪽에 제일 끝에 밑에 거이 충치해가지고 뺐거든요? 네. 근데 고개를 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빼놓은 끼니 위에 있잖아요. 위에 어금니가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빠진 어금니가 상태에서 그게 그냥 또 흔들리려고 괜히 또 그러더라고. 네. 네. 그러니까 빠진 상태에서 그냥 두신 것 같죠? 네, 그렇죠. 근데 아래 어금니가 빠지게 되면 위에 어금니가 그 자리로 내려와서 균형이 많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보철물을 또 해 넣어 주셔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 어금니라면突起 브릿지는 좀 곤란합니다. 그렇죠, 예. 예. 다른 뭐 임플란트나 다른 보철법을 아니, 그렇게 투키 말고 딴 건 없습니까? 예, 지금突起는 곤란하고요.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플란트나 할 수는 그런 거.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네. 위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치아는 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치아는 뭐 시간이 많다면 교정을 해서 다시 원위치로 해주지만 그러기엔 좀 상당한 부담이 되고요. 그 치아는 다시 보철물 크라운을 해줘서 기존의 교합 그 선상하고 좀 맞춰주는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온 걸 깎아내서 크라운을 해줘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하루빨리 빠지면은 바로 보철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다른 전화가 있다고 하니까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보는 건 아닐까?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좋은데 직접 한번 상담해 수고하십니다. 보시죠. 네, 수고하십니다. 네.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네. 여보세요? 여기 저는 어금니 아래쪽 왼쪽이요. 네. 아래쪽 왼쪽에서 세 번째가 빠졌어요. 네. 딴 데는 다 괜찮고요. 그리고 우리 처도 지금 4개가 빠졌는데 그걸 다 하고 싶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突起 브릿지는 양쪽에 치아만 있으면 다 가능하고요. 또 4개가 연속적으로 빠졌다면은 좀突起 브릿지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세요. 빠진 게 아니고 군데군데 빠졌어요. 예, 그러면突起 브릿지로 다 수복이 가능합니다. 네. 금액은 하나에 얼마 정도 하는가요? 네. 그거는 이제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전문 병원 찾으셔서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아까 사진 보니까 치아 사이가 선천적으로 이렇게 약간 벌어져 계신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또 빠진 치아 사이가 아까 또 치아 자체가 좀 작아서 좁은 경우에는 이 임플란트를 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도 토끼 브릿지 시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시술 전후 사진이 또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죠? 예. 네. 보여주시죠. 이렇게 화면 보시면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치아 빠진 지가 좀 오래돼서 공간이 좁아진 경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좁아진 경우에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투키 브릿지인데요. 공간이 좁아진 경우를 다시 넓히려면 교정을 한 달치 해서 다른 보철물을 해야 되는데 네. 교정을 하게 되면 시간이나 비용상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투키 브릿지로 이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빠진 치아 사이에 공간이 좁은 경우 사진까지도 보셨습니다. 근데 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역시 이 잇몸 뼈 속에 이렇게 나사를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잇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염증이 있거나 잇몸 뼈 양이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이 질환 치료하고 또 뼈 이식도 하게 되고 막 이러는데요. 투키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똑같이 이렇게 치료를 거쳐야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투키 브릿지는 잇몸 상태나 잇몸 뼈 상태에 상관없이 할 수 있고요. 네. 또 오히려 잇몸 치주 질환이 심한 경우는 치아 자체가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때 고정 목적으로 투키 브릿지를 하게 되면 스플리트 역할까지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치료가 됩니다. 네. 제가 화면을 보시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잇몸 질환이 심해서 RNE를 지금 대학병원에서 잇몸 수술을 받으신 상태예요. 네. 또 치아가 굉장히 많이 심하게 움직이는데요. 네네.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 하기도 곤란하고 기존에 크라운 브릿지를 하면 치아가 더 약해지거든요. 네. 이분은 지금 투키 브릿지를 해서 스플린트 역할까지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투키 브릿지라는 게 아주 구세주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한쪽 부분만 지금은 한 모습인 건가요? 예. 하나만. 그렇군요. 근데 이 투키 브릿지를 먼저는 했어요. 근데 나중에 혹시 이걸 좀 임플란트로 바꿨으면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투키 브릿지 한 자리에 다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투키 브릿지는 잇몸이나 치조골에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네.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또 청소년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에 치아가 빠졌을 때 어떤 대체 방법이 없는데요. 이때 성장 완료 후 최종 보철물을 할 때까지 보존적인 보철물로서 아주 투키 브릿지는 적합한 치료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와우 메디컬 센터 2부. 오늘 이 시간에는 통증이 거의 없고 경쟁적인 부담을 크게 줄인 투키 브릿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평소 궁금하신 사항 있으셨다면 오늘 전화 주시면 직접 원장님과 상담이 가능하신데요. 전화번호는 02-6676-0202번, 03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가 마련되어 있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역시 상담받고 있습니다. 한글로 주소창에 와우 메디컬이라고만 치셔도 접속이 가능하시니까요. 게시판에 상담 내용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한번 상담해 보시죠. 예.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기존에 크라운 브릿지라는 걸로요, 앞니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앞니 해놓은 사이가 잇몸하고 이빨 사이가 양쪽에 하나가 부러졌었는데요. 네네. 양쪽에 걸쳤잖아요. 예. 걸친 잇몸 사이가 이제 까맣게 이빨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예. 보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크라운 브릿지를 할 때 양쪽 이빨을 깎아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깎아낸 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옆에다가 또 크라운 브릿지를 하는 건지. 지금 깎아진 상태의 치아가 건강하다면 그 상태로 하시면 되고요. 치아가 좀 부실하거나 좀 움직임이 심하고 이런 경우는 그 옆에 치아를 깎지 않고 안쪽으로 해서 키만 보강해서 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예. 투키 브릿지를 하게 되면 더 치아를 삭제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삭제하지는 않고 키만 보강하게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여기 예. 네. 여기 광주인데요. 네. 예, 다름이 아니라 앞에 이빨이 두 개가 그러거든요. 네.
근데 앞니 이제- 두 개요?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당뇨가 있는데요. 네. 그래도 괜찮은가 하고요. 네. 예, 투키 브릿지는 어떤 마취를 하거나 수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뇨나 고혈압 등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아주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아, 앞니 그걸 두 개인 경우에도 역시 가능한가요? 예, 예. 네. 뭐 혹시 더 여보세요? 네. 예. 그리고 또 안에 악음니가요. 네. 위에가 3개가 없거든요. 네. 거기도 할 수가 있어요? 아, 어금니 같은 경우는 3개인 경우는 조금 곤란하고요. 네. 이때는 뭐 다른 치료와 좀 병행해서 하면은 가능합니다. 네.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에 뭐 한 2개 정도 임플란트 하시고 하나는 투키로 하실 수가 있나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여기 광주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 네. 병원 같은 몇번 정도 경우에는 올라가면 할 수가 있어요? 네, 병원은 가까운 전문병원, 그러니까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은 통증이 거의 없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투키 브릿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시술 과정 중에 이 키를 붙여가기 위해서 이 구멍을 뚫잖아요. 혹시 구멍을 낸 치아가 손상이 된다든지 뭐 그 구멍 사이로 뭔가가 들어가게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어찌 됐든 간에 이 빠진 치아를 위해서 양옆의 치아가 힘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2개의 치아가 좀 같이 충격을 받아서 잇몸이 약해진다든지 흔들리게 된다고 이러진 않나요? 네,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 그다음에 뭐 역같이 뭐 끈적거리는 음식만 드시는 습관이 없다면 아주 안심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치아 건강을 위해서 지켜주시는 것들만 잘 지켜주시면 그렇죠. 될 것 같은데, 사실 투키 브릿지가 많이 보급되지 않아서인지, 과연 안전할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많이 꺼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안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는지, 시행하신 지는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네. 투키 브릿지는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빠진 치아를 해놓기 위해서 크라운 브릿지가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보철법인데요. 이 크라운 브릿지는 치아를 많이 삭제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이 많아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철법이 시도되어 왔거든요. 네. 근데 이 투키 브릿지는 기존의 보철무로 단점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한 어떻게 보면 한층 업그레이드된 보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정성과 가학성이 이미 검증돼 있고요. 네.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도 특허가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투키 브릿지 시술 후에 아까도 뭐 이렇게 좀 질긴 음식을 씹지 말라라고 하시긴 했는데요. 네. 뭐 특별하게 뭐 양치질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관리 요령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뭐 특별한 관리 요령은 필요하지 않고요. 네. 일상적인 뭐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한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건 아주 필수적입니다. 네. 그리고 뭐 주기적으로 스케일링 해주시고 그다음에 치간 칫솔이나 치실 등 구강 보조 용품을 좀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통증이 거의 없고 경제적인 부담감을 주는 투키 브릿지에 대해서 모두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키 브릿지는 지대치 손상이 거의 없고요. 또 시술 시간이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짧고 또 수술이나 마취가 없기 때문에 뭐 노약자나 당뇨, 고혈압 환자 등도 시술을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네. 또 임플란트에 비해서 경제적인데요. 사실 투키 브릿지의 최대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런 모든 그 우수성에 비해서 비용이 좀 경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치아 상실로 고민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치아가 빠지게 되면 그 외견상도 보기 싫지만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서 네. 대인관계도 지장을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음식물 씹는 게 자연스럽지 못해서 건강도 많이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치아를 해 넣어서 이런 치아 상실로 생기는 어떤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는 게 좋고요. 또 치과 치료는
어떤 그 나를 과시하기 위한 사치품이 아니고 나의 실생활이기 때문에 나의 시간이나 경제적인 여건 등을 주치의와 잘 상의해서 내 여건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원장님 도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도중에 전화 연결 안 되신 분들 계시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계속해서 남아 계신다면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뒤 30분간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와 메디컬 센터 2부 이제 아쉽지만 맞춰야 될 시간입니다. 잠시 후 장익경 기자가 진행하는 3부에서는 다리에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는 보기 싫은 혈관을 치료하는 하지정맥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이어지는 찾아라 전문 클리닉에서는 잇몸 성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